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망고가 제일 맛있어요. 아, 이 겨울에도 망고가 나오나요? 거기는 따뜻해서? 네, 오. 거기 그리고 선생님 그 말린 망고 좋아하세요? 네? 저 드릴까요? 아 근데 할머니 다 줘서 없으세요? 잘했어요. 괜찮아요. 안 써도 돼. 망고가 유명한. 망고가 진짜 맛있었어요. 빨리 먹어야지. 자, 10월의 마지막 날 사과함수 좀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면서 어려울 것 같아요. 막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려워하긴 하는데 막 어렵진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왜 어려워하고 왜 어렵지 않은지. 자, 봅시다. 자, 삼각함수, 삼각이라는 단어와 함수라는 단어가 합쳐졌다라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함수라고 하는 걸로부터 삼각함수도 함수들 모여라 하면은 그 중에 하나가 삼각함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함수의 기본 기조는 x집합의 모든 원소가 y집합의 원소에 하나씩 대응되는 관계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도 이 삼각함수도 x가 있고 y가 있고 대응된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대응되느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요놈들. 뭐였지? 네, 우리 아산조공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중3 때. 그쵸? 만약에 각이 주어졌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 y는 sin x라고 해볼게. x. 얘가 x가 만약에 30이야. 30. 그럼 sin 30은 얼마입니까? 2분의 1이고 만약에 x가 45도야. 그럼 너는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2가 되겠지. 그런데 요 x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이야. 각도지. 이 너네들이 요 썼던 요 각도, 요 각은 여기도 지금 각도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 각을 60분법의 각이라고 불러. 60분법. 그리고 너네들이 쓰던 수학적 체계가 있죠. 아무 생각 없이 썼지만 우리들이 사용하는 수학적 체계 이름이 십진법이네. 십진법. 우리가 헌법 있고 민법 있고 형법이 있는 것처럼 그런 건 아니지만 너희들 십진법이고 과거에 이집트인들은 몇 진법 썼다고 그래요? 60진법을 썼죠.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20진법을 썼었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용했던 숫자의 종류가 20개, 60개였던 거야. 너무 많으면 불편하지 않아요? 그 당시는 지금처럼 공장 같은 게 없다 보니 대량 생산 숫자가 큰 수가 필요 없었어. 끼케야 몇 개면 끝나는 문제였었고 그렇게 막 큰 수가 막 생겨나지 않은 큰 수가 필요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 없었는데 이제 지금 이제 현대가 되면서 큰 수가 필요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큰 수를 표현할 수 있는 걸로는 우리가 사용하는 게 이제 십진법이라고 해서 십진법인 이유는 우리가 사용하는 글쎄 이거는 내 내피셜인데 우리 손가락이 몇 개입니까? 그래서 10개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세놓고 접어넣어 하나 그리고 또 하나 둘셋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각도도 마찬가지로 이 각이 이제 60진법의 각이라고 불리우는 친구인데 이 각을 갖다가 실수화할 거야. 실수화. 네? 얘를 실수로 만들어 버릴 거야. 각을요. 30도를 실수로 바꾸면 6분의 파이라고 하는 무리수가 됩니다. 45도는 4분의 파이라고 하는 무리수가 됩니다. 요걸 배울 겁니다, 이제. 요거 변신놀이 할 거야. 안녕을 요거를 뭐라 그래? 그렇게 변신하는 걸 할 거라고. 이해 갔지?
우리가 계속 한국어만 써왔다가 영어 쓸 거야 라는 거야 이제. 오케이?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다. 얘가 함수다 함수. 각이 정해짐에 따라서 그 사인 값이 나오더라 이거야. 마찬가지로 코사인으로 바꿔도 상관없겠죠? 각이 정해지면 코사인 값이 나오더라 이거야. 대응 관계가 만들어지면 우리는 걔를 함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함수를 하겠다. 그래서 방금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쓰는 각이 60분법의 각이었었어요. 이 60분법의 각을 호도법의 각으로 바꿀 겁니다. 호도법. 호도로 바꿀 건데, 그 호도법이 또 뭐냐? 라고 물으신다면, 얘는 좀 뒤에 나오긴 하는데, 호도법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원이 있어. 일단 원이야. 우리 이번에 시험법이 원이긴 하지만, 원이 있고, 원의 중심이 있고, 반지름이 있을 겁니다. 이 반지름과 같은 길이를 가진 호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요호 AB가 길이가 R이라고 합시다. R.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기도 R인데. 네, 다 R. R이에요? 다 R. 너도 R, 너도 R, 너도 R. 오케이? 우리는 너를 부채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이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1호도 또는 1라디안 또는 그냥 1이라고 할 거예요. 1. 크기 1. 숫자로 잡고 숫자로. 이해갔습니까? 1로 잡아버릴 거예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1로 잡으면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야. 만약에 그러니까 반지름이 R일 때 그럼 하나 더 갔어. 여기를 여기를 C라고 하자. 그럼 호 BC는 몇 R 되는 거야? 2R 되겠지, 2R. 그럼 중심각의 크기는 2호도가 되는 거야, 이제. 1호도, 1호도 합쳐서 2호도가 되는 거야. 이해 갔습니까? 만약에 부채꼴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R이고 이 길이가 0.98R이야. 그러면 이 중심각의 크기는 몇 호도가 되는 거야? 0.98이 되는 거야. 그럼 결론은 이거예요.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의 크기의 곱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거지. 이해갔습니까? 반지름의 길이만큼 호의 길이로 표현한 그 기준을 가지고 그 중심각을 우리가 1라디안이라고 1호도라고 한 순간 결국에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호의 길이가 2R이면 너는 2라디안이 돼서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의 크기가 호의 길이가 되겠다 이거야. 세팅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부채꼴이 있었을 때 일반화 시킬게요. 중심각의 크기를 세타 라디안 혹 세타 호도 얘를 세타라고 해. 세타. 얘를 뭐라고? 세타라고 세타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세타. 약간 그 벽시 모양 쌀 모양 같죠? 세타라고 하고 반지름을 R 호의 길이를 L 길이는 랭스 L이라고 했을 때 결론 일반화 시키면 호의 길이는 R 곱하기 세타다 라고 할 겁니다. 이때 세타는 60분법의 각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각이 아니라 라디안이라고 하는 호도법의 각이에요. 호도법의 각. 세타라는 R 세타. 이해갔나요? 네, 이해가 아니라 외우시면 되죠. 외워. 암기. L은 R 세타. 한 번만 따라합시다. L은 R 세타. L은 R 세타.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다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원이 있으면 원의 절반을 우리 반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반원의 중심각은
반지름 아니라고 하면 오케이? 우리 전체 원주는 2파이r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반원의 호의 길이는 얼마예요? 요 얘는 파이r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중심각의 크기가 파이가 되겠네?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의 크기잖아요. 아, 원주는 2파이r. 반띵하면 파이r. 그러니까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의 크기가 호의 길이가 돼야 되니까. 그럼 중심각은 파이가 되겠다 이거야. 근데 우리는 요 파이, 그런데 우리는 60보법의 각으로 표현하면 얘는 180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써둔 180도라는 각이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파이 라디안이 되고, 이 파이는 실수죠. 무리수죠, 무리수. 그래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이는 몇 도? 180도. 요게 핵심입니다. 파이는 180도. 네? 응? 아, 응. 요 반원의 각은 몇 도예요? 얘 180도잖아요. 그래서 60분법하고 호도법이 있는데 60분법으로 표현했을 때 180도가 호도법으로 바꾸면 파이 라디안이 됩니다. 라디안 이렇게 쓸게요. 라디안. 아니 파이 호도, 파이 라디안. 아니면 귀찮으면 그냥 파이라고 하시면 돼요. 생략하고. 요 라디안은 생략하는. 그래서 180도는 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둘 다 1로 나눌 거야. 1로 나누면 그럼 90도는 뭐가 되겠어? 2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겠고. 오케이? 그럼 4분의 파이는 60분법으로 몇 도가 되게? 45도가 되겠네. 180도를 파이라고 했을 때는 60도는 뭐가 되겠어? 3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겠네. 요겁니다. 그래서 엄청 쉬워요. 호도법의 각을 60분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파이 대신에 180도를 대입하면 돼요. 대입. 알겠습니까? 호도법의 각을 60분으로 바꿀 때는 여기다가 파이 대신에 180만 대입하면 돼. 책에는 파이분의 180을 곱하라 라고 나올 거야. 같은 의미야. 파이분의 180을 곱하나 파이 대신에 180을 대입하나 같은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었던 60분법의 각을 호도로 바꿀 겁니다. 호도로 바꾸는 방법은 180분의 파이를 곱해주면 됩니다. X니까. 그러면 약분해서 뭐가 됩니까? 4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요 원리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인 30도, 사인 45도, 사인 60도, 코사인 30, 45도, 60도, 탄젠 30도, 45도, 60도 외우는 것처럼 얘도 좀 외워주면 돼요. 내가 안녕, 헬로우, 안녕, 오하요, 굿모닝, 굿애프터는 굿이브닝 하는 것처럼 트럼프 왔다 갔던데. 네, 아무튼 그런 것처럼 그죠? 오케이? 180도 파이, 90도 2분의 파이, 4분의 파이, 45도 연습시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삼각함수를 하기 위해서 또 배우는 새로운 용어가 있는데 이 호도법 여기 있고요. 여기 앞으로 다시 넘어와서 시초선과 동경입니다. 시초선과 동경. 이 시초선과 동경은 반직선들입니다. 반직선. 두 반직선. 얘네 두 반직선이 있어요. 근데 시초선은 이 단어에 지금 한자가 느낌이 있는데, 그러니까는 처음에 시작하는 선 해가지고 기준이 되는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준이 되는 선. 즉 두 반직선이 있어요. 내 팔을 봐볼래요? 내 팔이 두 반직선이라고 해봅시다. 이때에 한 반직선이 이렇게 있어.
여기에 얘가 기준이 되는 선 시초선이야. 여기에 또 다른 반직선이 이렇게 겹쳐져 있었어.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표현하거든. 각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두 반직선이 이루는 크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치? 그래가지고 요렇게 오면 몇 도? 90도. 직각 안 같아요? 그쵸? 90도 이렇게 되고 애들 그 예각, 두각 구별 잘 못하는 애들 있던데 예각은 어떻게 돼요? 90도보다 0보다 크고 90도. 그렇지, 0보다 90도 작은가. 90도보다 작은가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알고 봤더니 음해각도 있어요. 음해각. 이제부터 각이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음해각, 양의각이 있어. 그래가지고 좌표평면에서 이야기할 거거든. 우리 좌표평면 다들 알고 계시죠? 좌표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요 X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X축이 양의 방향, 너를 갖다가 얘를 시초선이라고 부를 거예요. 요게를 시초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동경이 있어, 동경. 얘도 반직선인데 중심이 원점이고 요 시초선에서부터 이렇게 얘가 움직일 거야. 움직인다 해서 움직일 동자를 써서 동경이라고 부를 거야. 얘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서 각을 이루는 각을 너를 양해가. 또 다른 반직선이 시초선으로부터 움직여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시계 방향으로 미안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움직일 거야. 그때 너를 이렇게 움직였어. 너를 음해각이라고 부를 거야. 이해했습니까? 네. 그런데 알고 보면 이런 거잖아. 어떤 동경이 시초선으로부터 양의 방향으로 180도만큼 움직였을 때 만들어지는 동경과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80도만큼 갔을 때에 존재하는 동경이 있어. 그 두 동경은 일치하지 않아? 일치하겠지, 당연히. 이해했습니까? 무슨 말 하고 싶냐? 어떤 동경이 딱 표현돼 있어. 근데 그 동경이 알고 보면 얘가 이런 느낌이야. 어떤 느낌이냐면 각도기를 재었더니 요 동경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만약에 65도였었대. 근데 이 동경이 그냥 65도일 수도 있지만 얘가 음의 방향으로 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그치? 그 음의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오게 된다면 마이너스 295도가 되는 거잖아. 표현이 될 테고. 근데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어떻게? 시초선으로부터 얘가 첫 번째 65도인 동경을 지나쳐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마저 돌고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그치? 즉 두 반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정해졌을 때 이 동경이 시초선으로부터 다이렉트로 65도일 수도 있지만 한 바퀴 돌아서 65도일 수도 있대. 그럼 360을 더해줘야 된다 이거고 두 바퀴 돌아가지고 65도냐면 곱하기 2 해주면 되고 세 바퀴 돌아서 오면 3 곱해주면 되는 거고 오케이? 이제부터 각이 360도를 넘어가겠다 이거야. 각이라고 하는 게 너희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각은 각도기에서 있는 각 아니면 한 바퀴 뺑 돌아서 360도가 다였는데 알고 봤더니 각의 범위가 무한으로 확장이 되겠다 이거야. 그리고 음의 각도 무한으로 가겠다 이거야. 이해했습니까? 각이 굉장히 이제 커지겠다 이거야. 값이 커질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다이렉트 각이 알파라고 했을 때 근데 동경이 이렇게 있다라고 해서 요 각을 갖다가 얘가 그냥 다이렉트로 왔는지 아니면 한 바퀴 돌아서 알파만큼 갔는지 얘가 두 바퀴 돌아서 갔는지 얘를 갖다가 정할 수 없을 때
이렇게 표현하는 각을 일반각이라고 부를 거고, 일반각은 기본적으로 360도의 배수에다가 다이렉트 각을 더한다라는 느낌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 알파는 0보다는 크고 360도 작은 각을 보통 적기도 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일반각. 그래서 무슨 각? 일반각. 우리 일반형 뭐 아시죠? 일반적으로 적는다 이거 일반각. 그래서 시초선과 동경, 그 다음에 일반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네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각을 이렇게만 하는데 이제 두 동경이 있어요. 두 동경. 만약에 이제 이런 거야. 만약에 두 동경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일직선상에 있는데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있대. 그러니까 요 각이 180도예요. 180도. 알겠습니까? 그때 두 동경의 위치 관계라고 해서 우리 책에 보시면 이렇게 두 동경의 무슨 관계? 위치 관계라고 해가지고 두 동경의 위치 관계라고 해서 뭐 책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요 첫 번째 동경을 알파 다이렉트 각을, 두 번째 동경을 베타라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베타 빼기 알파는 뭐가 되겠는 겁니까? 180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베타 알파라고 적어놨지만 얘가 한 바퀴, 두 바퀴, 몇 바퀴를 돌아서 왔는지를 모르겠다 이거야. 그치? 요 베타라는 요 얘가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아서 알파를 빼면 그 각이 180도다라고 단정 줄 수 없는 거잖아. 360 곱하기 3 더하기 180이 되겠지. 이해했습니까? 네. 저 졸아서 순간 졸았어요? 요 베타라는 각, 요 동경이 뭐 각이 주어지지, 정확하게 각이 주어지지 않았어. 얘가 만약에 각도기로 만약에 요 각이 만약에 얘 180, 너가 60, 240인가? 요 각이 240도라고 해봐봐. 근데 얘가 동경이 여기 있다고 해서 무조건 베타 240이라 단정 지을 수 없다 이거야. 왜? 얘가 한 바퀴 돌아서 왔는지 두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왔는지 알 수 없다.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어떻게?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겠다 이거지. 그래서 일반각으로 표현할게. 일반각으로. 그러면 가르쳐주기도 해 가끔. 얘 세 바퀴 돌고 얘 한 바퀴 돌았어 라고 알려줘. 그럼 그때는 각을 편하게 값을 구할 수 있겠지.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일반각으로 표현하는 걸 연습을 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두 동경의 위치 관계라고 해서 두 동경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일직선을 이룰 때, 아니면 또 겹칠 때, 두 동경이 겹치겠대. 그럼 두 동경이 겹치면 어떻게 되겠니? 반직선 원 여기 있고 또 다른 반직선이 겹쳐가지고 있대. 그러면은 당연히 너를 알파, 너를 베타라고 하면, 근데 얘가 이 알파라는 각이 그냥 왔는지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열 바퀴 돌아왔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너를 알파 빼기 베타는 아무튼 너는 몇 바퀴 돌아서 왔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360도 곱하기 n이라 할 거고, 그때 플러스는 0도가 되겠죠? 겹치니까. 이해갔습니까? 이 두 동경이 똑같은 데에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0도라고 표현을 굳이 할 필요 없으니까 360 곱하기 n이라고 표현할게 라는 겁니다. 나머지도 마저 볼까요? X축 대칭이래요. 그러면 X축 대칭이면 요 사사우면에 있는 동경까지의 일반각을 알파, 일사우면에 있는 동경을 베타라고 하자. 그러면은 너가 베타면 너도 베타가 되는 거 아니겠니?
즉 알파 더하기 베타가 합치면 몇 도가 되는 겁니까? 360도가 되겠죠? 이 상태로만 보면. 근데 몇 바퀴 돌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알파 더하기 베타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360인데 어차피 너도 360의 배수, 360 배수면 굳이 이 뒷부분을 접을 필요가 없겠네요. 360의 뭐 정수배다. 요게 지금 핵심이니까. 이해 안 갔죠? 아니 그 아래가 네. 베타랑 그 각이 똑같다는 거더라고요. 네, X축대칭이에요 지금 얘는. 네. 네. 그러니까 알파 더 얘가 알파, 얘가 알파, 얘가 갔어요. 얘가 베타. 더하면 몇 도? 360. 360도. 이해 갔네. 그 다음에 뭐 Y축 대칭은 어떻게 되겠어? 너가 알파, 너가 베타인데 Y축 대칭이면은 이 각과 이 각이 똑같아. 너가 베타가 되는 거야. 그러면 한번 표현해봐봐. 알파 더하기 베타는 우리가 배운 걸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돼? 360 곱하기 n. 오. 80. 그렇지. 이렇게. 잘했어.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야. 1번은 알파에서 베타를 갖다가 뭐 할 거에는 일치야? 그럼 빼면 너가 360도 곱하기 n이 되는 거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각각 반직선에 놓여 있어요. 그럼 너는 빼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다가 되는 거고. 5번은 수학화 해볼까? 지금 y는 x 대칭이야. 즉 반직선 하나가 이렇게 있고 또 다른 반직선은 이렇게 있대. 근데 그 y는 x 대칭이니까 이 각이 베타라면 얘도 베타가 되는 거야. 즉 알파 더하기 베타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몇 도? 아니 얘가 알파, 요 동면까지가 알파, 얘가 베타인데 얘가 똑같아.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몇 도? 90도가 되겠죠? 보이시나요?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한 번만 다시.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각으로 보자. 예각으로 보면 알파라는 각은 10초선 x로부터 여기까지 요 각이 지금 알파야. 베타는 요 각이 지금 베타거든. 근데 두 반직선이 y는 x 대칭이래. 그럼 이 각과 이 각은 서로 어때요? 같아요. 그럼 나머지 각도 서로 어때야 돼요? 그래서 얘가 베타가 되겠다.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몇 도? 90도. 근데 반직선이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해서 얘가 이 반직선이 한 번에 올 수도 있지만 한 바퀴 돌아서 올 수도 있고 두 바퀴 돌아서 올 수도 있고 돌아서 올 수도 있다 이거야. n바퀴 돌아서. 그래서 너를 몇 바퀴 회전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반각으로 표현을 해서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라고 표현하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일반각으로 표현하겠어. 오, 배터리가. 우차. 선생님 소품 먹어도 돼요? 네, 돼요. 한편 사분면의 각도 범위를 갖다가 만들 수가 있는데 일반각으로. 뭘로? 일반각으로.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만 자, 일사분면의 동경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일사분면의 이제 동경이 이렇게 있어. 초선으로부터 이제 떨어진 정도가 요가 이제 각이 될 텐데 일사분면에 있을 때는 너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너를 알파라고 잡으면 360도 곱하기 n보다는 크고 각이 알파가 아니 각을 널 뭐라 세타라고 세타 뭐라고 표현하지? 세타라고 표현하는 세타라고 표현하고 너는 그 다음에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보다는 작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우리 책에도 써져 있어요. 책에 써져 있어요. 세타? 세타라고 합시다. 라고 해서. 당연히 이상면에는 90도보다는 크고 30도 곱하기 1은 90. 너가 똑같은 애가 일로 오겠죠. 180도 작고 3, 4분면의 각은 180도보다는 크고 270도보다는 작은 범위 안으로 동격이 올 테고 제 4, 4분면은 270도보다 크고 30도보다 작은 각의 동격이 오겠죠. 이런 식으로 각 4분면에 있는 걸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막 이런 거 물어볼 거야. 뭐 예를 들어서 1110도는 몇 사분면의 동경이 있어요? 라고. 오케이? 그러면 1110도를 어떻게 하면 되냐? 360으로 나누면 돼. 그럼 몫이 3이 되고 나머지 얼마입니까? 30이 되는 거죠. 이해갔습니까? 네. 그래서 너는 시초선으로부터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마저 돌고 30도만큼 가. 그럼 제일 싸움해야 되겠지. 이번에는 만약에 1020도의 각을 재래. 그럼 1020도는 360도 곱하기 3, 1080 빼기 60 아니겠습니까? 그럼 너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시초선으로부터 뭐야? 왜 이런 미니? 한 바퀴 360 곱하기 2, 360 곱하기 3 한 다음에 음의 각으로 마이너스 60도만큼 내려오라 이거야. 몇 사분면입니까? 제 4사분면이 되겠죠. 1020도는 동경이 몇 사분면에 있나요? 하면 제 4사분면에 있어요 라고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문제가 바로 132쪽에 있습니다. 같이 풀어볼까요? 참 쉽죠? 다음 각을 나타내는 시초선 OX와 동경 OP의 위치를 그림으로 나타내세요. 우리 친구들은 45도라는 게 얼마인지 잘 알죠? 네. 시초선 OX 이렇게 표현해주고 동경 OP는 90도의 절반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P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50도 마이너스 이게 45도 적어줘야겠지. 45도 적어주고 시초선 적어주시고 OX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50이니까 요 시초선으로부터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180 마이너스 270보다 20도만큼 덜 가면 되겠지? 요 정도가 이제 OP로 적당하겠다. 양의 각으로 적지 말고요. 음의 각으로 적어줍시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마이너스 250도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3번 해줄까 4번 해줄까? 준비. 4번. 자, 4번 마이너스 250도인데요. 일단 360 배수로 바꾸면 너는 360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20에다가 30도만큼 더 작아지면 되겠죠? 그래서 동경을 그려주시고 OX 음의 각이니까 시초선으로부터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60 마이너스 720 30도만큼 더 가면 되겠습니다. 표현을 할 때는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마저 돌고 30도만큼 가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네요. 표시해야 돼요. 네, 표시하라는 겁니다. 3번 해보세요. 이런 거는 절대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이거는 지금 가나다, 각야, 거기어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삼각함수를 하기 위한 용어 정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셨죠? 네. 잘하셨어요. 자, 321번, 322번은 일반각의 표현법 익숙해지기라는 문제입니다. 일반각의 표현법 익숙해지기. 다음 그림에서 시초선 OX에 대하여 움직이는 반직선 동경 OP가 나타내는 일반각들을 이렇게 300 일반각의 표현법으로 나타내세요. 1번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70도 이렇게 끝이야. 2번 어떻게 되겠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50도 이렇게. 3번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어 수아?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40. 아니요 플러스로 해야 돼요. 왜냐고요? 띠로리 띠로리로. 즉 이쪽으로 마이너스 140이면 수아야 이렇게 되면 몇 도가 되는 거예요? 220. 맞아요. 여기다가 220을 적어주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아이고 별거 아니고요. 네. 이렇게 왜요? 그렇게 하래요 문제에서. 알파를 양의 각으로 써주겠니? 이 동경은 음의 각으로도 볼 수 있고 양의 각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음의 각 말고 이쪽으로 좀 돌아줘 라는 문제입니다. 아 양의 각으로 볼 수 있어요? 네! 저렇게 나와도요? 네! 상관없습니다. 쪽을 음액각으로 나왔잖아요. 마이너스 360. 아니요 상관없는데요. 아 만약에 음액각으로 해도 돼요? 있으면 네? 해도 되죠? 해도 돼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요 알파는 웬만하면은 양의 각으로 해줘. 다 양의 각이에요. 양의 각. 여기도 있어. 양의 각. 표현해줘. 이런 표현 없으면 나타내야 되죠. 근데 웬만한 문제에 다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각을 내는 문제는 없습니다. 일반각은 뒤에 나오는 삼각함수의 각의 무한을 갖다가 나 표현해 주려고 하는 것뿐 이미지를 각인시키려고 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각이 시초선이 있으면은 이렇게 되면 90도짜리 하나였는데 알고 봤더니 얘가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이거 막 돌아서도 이렇게도 된더라 이거지. 10바퀴 돌아서 90도 된다. 움직인다. 우리 그 회전판 같은 거 있잖아요. 팅 도는 거 쏘세요 하고 뭐 맞추는 게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다. 각은 무한하다. 그리고 각에는 음수가 있다. 0도 있고.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가 지금 60분법으로 360도, 45도, 60도 하고 있지만 얘네들 다 바꿀 거야. 호도로. 호도가 어디서 나와요? 맞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수학자들이 만들었죠. 막 수학자 이름 땄어요? 아니요? 호, 아, 기아박찬, 호, 그거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부채꼴의 호. 아 호도요? 호도. 그러니까 반지름과 호를 반지름과 같은 값으로 가졌을 때 크기를 1호도라고 하자 이거지. 아, 만든 겁니다. 우리가 뭐 쌀 한 대, 뭐 한 호, 뭐 그다음에 뭐 마일, 뭐 이런 표현 1피트, 2피트 쓰는 것처럼 단위라고 하는 것들이 다 달랐어요. 수학에서도 각의 표현이 여러 개가 있는데, 아이고, 야 꺼져. 그러면은 4번 어떻게 됐어, 준민? 알파는 360 곱하기 n 더하기 315. 잘했어요. 이렇게. 자, 이번에는 그림 없이 줄게. 한번 해봐. 라는 겁니다. 그럼 80도는 당연히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80이고 420은 어떻게 표현할까?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420이라고 표현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요 조건 맞지 않죠? 알파는 요 조건에 들어와야 돼. 즉 420도라고 하는 각은 360도만큼 돈 다음에 얼마만큼 더 필요해요? 60도만큼 더 필요하겠네요.
이렇게. 요게 즉 너는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60도 이렇게 표현하게 돼. 그럼 3번 4번 내보세요. (1300도는) 마이너스 100, 360, 720, 1080, 1440만큼 왔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0만큼 다시 거꾸로 가야겠지? 플러스 140을 90도 이쪽 이 정도? 140 이게 됐죠? 맞죠? 자, 323번 다음 각은 제 몇 사분면의 각인지 말하세요. 자, 620도의 동경이 있대요. 몇 사분면의 각입니까? 예, 360도 곱하기 1 더하기 200 얼마죠? 260도입니까? 260도가 몇 사분면의 각인지 찾아라 라는 문제야. 몇 사분면의 각입니까? 제3, 4분면. 제3, 4분면. 오케이? 아니면 아시다시피 요 직각 아니겠습니까? 90도마다 가기 때문에 요거를 90으로 나눠버려도 돼 얘들아. 680을 90으로 나누면 9, 7에 63 그러니까 50도죠. 좌표평면이 있으면 음의 각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번 간 다음에 음의 지워져 버렸네.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번 간 다음에 50도만큼 더 가네. 몇 사분면입니까? 제 1사분면이죠. 이런 식으로 맞춰보세요 라는 거야. 맞춰봐. 3번 4번 해보세요. 네, 이렇게 해서 되고요. 1번 보겠습니다. 꽤 쉽죠? 네. 다음 각을 일반 각의 꼴로 나타낼 때 알파의 값이 가장 작은 것은 단 알파는 0 이상 360도 미만으로 책정해줘요. 그럼 1번부터 볼까요? 당연히 1번은 마이너스 500도니까
너는 360 곱하기 마이너스 2 해야지 마이너스 220 되겠죠? 거기다가 플러스 220도 하면 되겠네요. 일단 1번이 가장 커 보이네. 유력한데 2번 볼까? 너는 360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60인가요? 마이너스 배는 어떻습니까? 360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260입니까? 너가 1등인가? 400도는 40 되겠죠? 700도는요? 360 곱하기 1 더하기 300 40입니까? 오늘 1등이다. 이제 가장 작은 거구나. 가장 작은 거 몇 번? 4번 되겠네요. 참 쉽다. 요 2번은부터가 시험 문제 좀 나오는 편인데 2번부터 시험 문제에 좀 나올 수 있는 세타가 제1사분면에 가일 때 앞에 개념에서에도 있지만 1사분면의 각은 이렇게 표현되죠. 360도 곱하기 n보다는 크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보다는 작다. 이 부등식의 표현이 요 세타가 1사분의 각일 때 표현되는 겁니다. 2사분면의 각이면 더하기 90 더하기 180 3사분면의 각이면 더하기 180 더하기 270 제4사분면의 각이면 더하기 270 더하기 360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세타예요? 3분의 세타예요? 부등식 풀도 풀면 됩니다. x가 주어졌는데 3분의 x 구해줘라는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각 항을 3으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3으로 다 나누겠습니다. 그럼 3분의 세타는 120 곱하기 n보다는 크고 120 곱하기 n 더하기 30보다 작겠네요. 자, 이때 n은 정수야, 정수. n은 뭐라고? 정수. 그래서 단 n은 정수. n에다가 0부터 넣어보자. 첫 번째 n이 0일 때. 그럼 3분의 세타는 0보다는 크고 30보다 작지 않습니까? 몇 사분면의 각이죠? 제 1사분면 되겠죠. n이 1일 때 1 대입하면 120도보다는 크고 150도보다 작죠? 제 몇 사분면입니까? n이 1일 때 240보다는 크고 작죠? 몇 사분면입니까? 제 n이 3일 때 그럼 360도보다는 크고 390도보다 작겠죠? 얘는 이 동경은 몇 사분면입니까? 제 1사분면이 되어버리네요. 다시 또 똑같이 계속 되돌이표 됩니다. 되돌이표 1, 2, 3, 1, 2, 3 계속 이렇게 돼. 그래서 이 다타는 모두 구하세요. 제 1사분면, 제 2사분면, 제 3사분면 이렇게 3개가 되겠습니다. 힌트 좀 드리면 나누기 3이면 각이 3개, 4분면 3개고요. 나누기 2면 4분면 2개입니다. 그럼 나누기 4면 4개인가요? 4는 그래서 없습니다. 나누기 4는 안 합니다. 3 아니면 2밖에 안 합니다. 답이 좀 정해져 있다. 자,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5세타를 나타내는 두 동경이 일치할 때 세타의 크기를 모두 구하여라. 단 세타는 0과 360도 사이가 되겠다. 자, 일치한다는 건 두 놈이 겹쳐서 벌어진 각이 없다는 소리야. 0도가 되겠다 이거 0도. 근데 몇 바퀴를 돌아서 0도가 되는지 겹쳐지는지 모르겠어. 오케이? 몇 바퀴를 돌아서 겹쳐지는지 몰라서 그래서 5세타 빼기 세타가 360도 곱하기 n이라고 이렇게 몇 바퀴인지 몰라서 이렇게 일반각으로 좀 표현하겠어.
그럼 넌 4세타니까 그러므로 세타는 4로 나누면 90도 곱하기 n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했어요? 오케이. 이렇게 되고 일치할 때니까 네 그때 n에다가 0부터 0은 넣으면은 세타 0돼서 이거 범위에 들어오지 않죠? n이 1이면 세타는 얼마? n이 2일 때는요? 3일 때는요? 270 이렇게 되겠네요. 3개. 오케이? 오케이.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